자, 이런 와중에 지금 한 방에 가고 있는 우리 애봉청장 백경란 씨 네. 관련된 속보가 또 나왔죠? 네, 애봉이의 남편이 갖고 있던 두 주식이 모두 직무 관련성이 있다는 인사혁신처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특히 이 두 가지 중 한 가지는 코로나 진단 시약 등을 만드는 기업의 주식인데 애봉이가 청장으로 취임한 뒤에 산 걸로 드러났습니다. 아니, 송 작가님 말씀 다 맞네. 그죠? 와, 가족들이 가지고 있을 거다. 음. 100%다. 와. 왜냐면 내가 얘네들 심리를 다 뚫어봐. 어떡해요? 그 바닥에 있어봤잖아. 아, 그러한 삶을 살아봤잖아. 해본 사람이 알죠. 그럼 네. 해본 놈이 알고 해본 와. 놈이 잘하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알았지? 와, 나 설마 했는데. 와. 그것도 남편이었어. 남편이었어요. 세상에. 네. 이런 것들의 특징이 또 딴 사람은 못 믿어갖고 아, 가족만? 그렇게 또 가족한테 몰빵을 합니다. 왜냐면 워낙 사기를 치고 다녔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사람 아니면은 동업을 네. 못해요. 어. 아, 씨. 힘드네. 명신이가 이거. 동업자 잡아먹는 게 그런 거야, 결과적으로는. 이런 분들하고 동업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네, 근데 뒤통수 맞습니다. 그런데 잘 꼬여요 또. 그러니까 소모성인 거지. 한 번 동화보고 얘 버리고 한 번 동화하고 얘 버리고 계속해서 파리가 꼬이니까 얘네들은 이따위 짓거리를 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아, 아직 애봉이가 왜 애봉인지 모른다고. 아, 닮았어요. 닮았습니다. 네. 우리 애봉 청장이 이 방송에 나올 때마다 네. 항상 그 뱅컷이라 그러죠? 네. 저 따위 머리를 하고 나와가지고 그 전 우리 정우영 청장 항상 파래해갖고 그냥 머리가 이렇게 막 덮을덮을하게 머리도 진짜 감고는 계신지 빗을 수는 있는지 막 그런 걸로 나오셨는데 우리 요런- 애봉 청장은 요런 얼굴입니다. 네. 요런 얼굴. 언제나 저런 단정한 헤어스타일에 네. 네. 연지곤지 이 볼터치까지 깔끔하게 하시고 나와요. 근데 웃긴 게 네. 애봉 청장이 있고 애봉 총리가 총리가 있죠. 있어요, 네. 여러분. 네. 닮았어요. 우리 한덕수 총리도 총리. 인상이 이렇습니다. 비슷합니다. 네. 네. 그래서 애봉이다. 저희만 붙여드린 거예요. 어디 가서 뭐 애봉일보 뭐 이런 얘기하니까 애봉일보 진짜 검색을 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애봉일보는 네. 또 그 얘기입니다. 그냥 한덕수 총리가 맨날 신문에서 봤습니다. 뭐, 근데 무슨 신문인지를 몰라. 그래서 애봉신문 애봉일보가 따로 있고요. 근데 백경란 청장도 언론에서 봤습니다. 이러고 있거든요. 둘이 비슷해. 생긴 것도 비슷한데 말하는 것도 비슷해요. 예. 그래서 애봉 이렇게 한 겁니다. 네. 애봉 남매라고. 남매라고 하는 나이 차이 너무 크고. 네. 하여튼 애봉이 가족이신 거고요. 네. 애봉이는 송작가 TV의 시그니처 애정 표현이다. 이걸로 또 고발하면 안 돼. 네. 자, 아니 그렇게 그냥 얘기할 수 우리가 있을 닮았다고 한 것뿐이지 그걸 뭐 이상하게 말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닮은 걸 안 닮았다고. 닮았다고 지랄하시면 네. 이제부터 사진 비교해서 띄운다. 네. 아니면 안 닮았다고 하시면 그렇게 알겠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네. 너희들 판단에는 닮으셨습니다. 네. 자, 할 얘기가 너무. 너무 많아. 자, 이배용이라고 하는 국가교육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역사학자고요. 우리나라 국가교육에 대한 왜 국가교육을 국가가 주도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본은 합자라고 자, 얘기할 수가 있나? 나는. 아무튼 그런 사람인데 전두환에 대한 평가 요구에 얘기할 수 없다. 잘 모르나? 아무튼 기사 보겠습니다. 어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감에서 야당은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에게 역사학자로서 전두환 전 정권에 대해 평가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배용은 즉답을 피했는데요. 사실 이분 이승만 정권부터 윤석열 정부를 모두 겪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금 역대 정권을 겪어봤는데도 평가에 대해서 모른다라고 말하는 건 직무유기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화여자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하고 한국사 전공으로 석사 학위를 받고 서강대학교 대학원에서 한국사를 전공해서 사진 좀 띄워봐. 응? 지금 그 센터에 띄워봐. 설마 뒤에 저 애봉이 닮은 보좌관은 아닙니다. 아니겠지? 네. 이 아주머니시구만. 뭘 아주머니까지. 네. 근데 이분이 예전에 박근혜 때도 국정교과서 그거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쪽이야 다.
근데 이런 분이 지금 윤석열 정부에 와가지고 국가교육위원장이라는 교육위원장을 한다는 거는 뭐 그때 하던 거 하겠다는 친일 미화하고 독재 정권 미화하고 뭐 이거 하겠다는 소리인 거죠 뭐. 아니 근데 이런 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소신 있게 뭐 자기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그 정도의 역사적 인식이 안 돼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또 이런 거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이걸 빠져나가기 위해서 말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라고 학자의 양심을 기대하기는 힘들잖아요. 이런 사람한테 자리를 주는 것 자체가 정말 인선에 큰 문제가 있었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지. 그리고 뭐 윤석열은 이미 전두환은 정치 잘했다고 했잖아요. 비슷한 사람은 꽂은 거예요. 그리고 결국. 나이가 너무 많아요. 지금 있는 젊은 세대들의 어떤 그 역동성, 창의성 이런 것들을 존중할 수 있는 다양화되고 특화되어 있는 교육을 담당하기에는 나이가 너무 많으시다고 우리 교육 담당으로서는 47년생이라서 이거 몇 살이야? 76세? 75세? 뭐 이 정도. 네. 저 양반이 교육받았을 때 저 양반이 살아온 시절하고 지금의 세계하고는 너무 다른 거예요. 많이 바뀌었죠. 저런 사람들이 우리 초등학생, 중학생 자라나는 청년 세대들한테 뭐 제대로 된 교육에 대한 비전을 설명할 수가 있겠어. 아니 사학 전공이고 한국사로 박사까지 하던 사람이 이런 평가를 못하나? 전두환 평가를 못해? 그게 결국은 이 정부가 교육을 말아먹고 교육부를 없애버리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이게 농담이 아닌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런 사람한테 교육을 맡겨놓게 되면 교육이 망할 수밖에 없죠. 네, 그렇죠. 결국 이 사람 따져놓고 보면은 해방 전세대로서 뭐 다만 몇 년이 됐든지 간에 너무 어렸을까? 아니 그런 세대, 식민 세대, 독재자의 세대를 다 겪으면서 그때 교육받고 그때 그 안에서 나름대로 뭐 어떤 공무원이 됐든 학문적인 역할을 쌓아와서 지금의 위치까지 온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87혁명 이후에 지금 민주화 또는 또 지금 어떤 그 다양화 그리고 어떤 첨단 과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련돼 있는 내용들을 어떻게 이해를 하겠냐고. 그때는 거의 은퇴할 나이가 다 됐을 텐데. 그러니까 꼭 국민의힘 쪽이 정권을 잡으면 이런 사람들을 뽑아요. 이런 사람들밖에 독재. 없죠. 독재 정권 좋아하는 사람들. 네. 희한해. 그렇게 아니, 좋은가 봐. 뭐 자유를 그렇게 외치는데 독재 정권 그렇게 좋나 봐. 나 진짜 뭐 미치겠어. 하나 그 마음에 드는 인사가 없지만 특히 우리 교육 부분에 대한 윤석열의 얕은 역사의식 어찌 보면 매우 고도화된 우리 국민들의 어떤 그 시민의식과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흐리게 만들려고 하는 교육에 대한 똥뿌리기의 일환으로 이 사람이 등장한 게 아닌가라는 걱정이 됩니다. 진짜. 오늘 왜 이렇게 똥 얘기를 많이 하세요? 내가 좀 마려워서 그래요. 네. 자, 이런 가운데 예산 깎아먹기가 네. 매일매일 계속해서 기사가 누가 계속 자린고비 정부인 줄 알겠어. 계속 나와 기사. 아니 항상 보면은 우리 서민들에게 필요한 예산은 다 깎는다. 이 소식 저희가 전해드리고 그리고 대통령실 한남동 관저에 들어가는 예산은 늘고 있다. 이 소식을 동시에 전해드리게 되는데 매일 나와. 이게 참 대놓고 이런 짓을 하는 게 아니, 가관이에요. 목돈을 땡겨 써버리다 보니까 네. 푼돈을 계속 줄이는데 아니 나는 줄여도 예를 들어 10% 20% 뭐 50% 이런 식으로 십시일반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떠내야 안 굶어 죽을 거 아니야. 그쪽 부서에 있는 사람들이나 그쪽 부서에 도움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이건 전액 삭감, 90% 삭감 뭐 이런 거야 보면. 네. 한번 내용 보겠습니다. 청년 공제 예산이 내년부터 94% 삭감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내년 청년 공제 예산은 164억 원으로 올해 2,750억 원보다 94%나 줄어들고 신규 가입도 10,000명으로 제한된다는데요. 이 청년 공제는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면서 또 장기 근속,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서 2016년부터 도입돼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비서울권 지역의 청년들 가입자가 많아서 지역 청년들의 피해가
클 겁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 청년공제를 이걸 없앤다는 거는 중소기업하고 그다음에 지방에 중소기업 되게 많거든요. 거의 다 중소기업이에요. 왜냐면 대기업은 한 10% 우리나라에서 그밖에 취업 못해. 10% 안 돼, 내가 알기로는. 거의 한 80% 이상이 다 중소기업에 다 다니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없앤다? 근데 중소기업 또 다 지방에 있는 거잖아요. 청년들, 중소기업, 지방 다 죽이겠다는 소리야, 그냥. 그러니까 서초동이나 한남동에 중소기업이 있을 이유가 없고 없지, 서울에 무슨. 거기 사는 주민이 중소기업 다니는 이유도 없잖아. 네. 다 대기업 다니죠. 결과적으로 지들끼리 지들 남아있는 기득권 세력들은 안 건들면서 이걸 하는 거예요. 여기서 날아가는 예산 2,500억입니다. 이 2,500억을 아껴서 얘들 뭐 할까요? 뭐 할까요? 공군 2호기 산대요. 에? 전용기 2호기. 좀 작은 거. 아담 사이즈로 있는 거. 그래서 1호기는 대통령이 타고 다니고 네. 2호기는 실질적인 대통령의 뒷배인 저희가 건의가 타고 다니려고 야 이번에 차 한 대 새로 뽑아 이런 식으로 이걸 사겠다는 거죠. 타고 어디 가려고요? 아니 그동안은 아니 노무현 정부 때부터 빌려 탔잖아요. 전용기 한번 사자 그러는데 그거 못 사게끔 하려고 난리를 쳤는데. 그 난리를 털고 지랄지랄을 하다가 겨우겨우 1호기 하나 뽑아놨는데 지금 와서 1호기도 타고 안 나가면서 2호기를 또 산대요. 그러니까 나갈 데도 없잖아. 누가 오라는 데도 없잖아. 그러니까 지가 가야지. 아, 나이스. 저거 타면 맨날 프랑스 뭐 이런 데 어. 다닙니다. 왜? 쇼핑해야 되니까. 이제 다 문 걸어 잠갔으면 좋겠네요. 어? 네, 우리나라 저거 대통령 사주면 안 하거든요. 돼요. 어? 차라리 네. 전 세계 코로나가 다시 퍼졌으면 좋겠어. 다 봉쇄하게. 제발 헛돈 안 쓰게. 제발. 진짜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도대체. 하루하루. 진짜. 그래서 이거 한 방으로 이거 한 방으로 21만 명의 청년들이 고통을 받을 건데 네. 이거 한 방이면 전용기 사고 이거 운영하는 비용으로 딱 닦아먹기 좋은 비용이라는 거죠. 이게 비행기를 한 대 사면 그냥 비행기만 사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조종사, 정비사, 관리비, 기름값, 유지비 등등 어마어마한 뒷돈이 따라가거든요. 이게 왜 필요하냐? 그것도 1호기가 있는데 2호기가 왜 필요하냐고. 그것도 물어보면 또 국가기밀이다, 영업비밀이다 이딴 소리 할 거잖아요. 내가 이걸 사는 알겠어요, 거는 이제. 국민을 위해 사는 거예요. 이거의 수혜자는 국민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겠죠. 아, 참. 열심히 사네. 자, 정말 열심히 삽니다. 네. 곡간이 탈탈 털리고 있죠. 이직 청년들만 좀 당했으면 좋겠네요. 이직 청년들? 당하지. 일찍 청년들 중에 대기업 몇 % 갈 것 같아요? 아니, 그대로, 일단 네. 우리나라 전 국민 중에 대기업 갈 수 있는 사람 10%도 안 된다니까. 10%가 어딨어. 한 5% 될라나? 아마 대학 졸업자 중에 1, 2%만이 대기업을 가는데요. 못 가요, 거의 못 그 중에 가. 70%는 낙하산이에요. 그렇지. 어. 낙하산들은 또 대기업만 간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실력이 있고 일 잘하는 애들은 대기업을 지원하느니 외국을 가서 스펙을 쌓거나 고시를 통해 가지고 입신양명을 노리는 게 똑똑한 짓이라는 거지. 왜? 들어가서 모지라 같은 낙하산 일까지 다 도맡아서 지가 해야 되거든. 못 견딥니다. 이런 불공정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듣기로 대기업 낙하산들은 얼마 못 가요. 들어왔다가 또 금방 나가. 왜? 또 다른 데 가면 되니까. 낙하산으로. 그러니까 엉망진창이 되는 거. 그 엄마, 나 낙하산 갈 삼성 때마다. 댕겨봤는데, 그렇지. 너무 빡세. 현대로 나 바꿔줘. 현대로 옮겨줘. 현대 왔는데, 애들이 너무 구질구질해. LG로 바꿔줘. LG 왔는데 식당 밥이 너무 맛이 없어. 나 한화 갈래. 뭐 이런 거죠, 얘네들은. 인사부서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다 그렇게, 다 똑같이 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 낙하산 오면 금방 나간다고. 그래서 더 힘들다고 자기들이. 그냥 뭐 일을 시킬 수가 없잖아. 그냥 뭐 시켜요. 시켜도 안 해. 안 하면 배 째면 어떡해. 자기가 해야지. 그래서 낙하산 전용 배치 부서가 네. 대기업엔 따로 있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그냥 출근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네. 업무적으로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네. 그런 부서들을 별도로 운영한다고 하네요.